안녕하세요. 차트기 쭈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유후. 바꿔봤어요. 유후를. 도대체 참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예, 근데 지금 또 뭐 사실은 웃을 만한 일이 생긴 건 아니죠. 어, 야, 침수 피해가 좀 생각보다 커요. 대전도 좀 많이 내려서, 저도 이제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보니까 막, 예, 산사태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좀 하여튼, 피해 보신 지역들은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뭐 코로나 얘기 좀 하고, 뭐 날씨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제 입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네, 그쵸?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빠밤. 오늘은 FX 마진 거래, 예, 차트 분석할 겁니다. 저번에, 어, 호엔하고 다레를 봐달라, 라고, 해주신 분이 계세요. 좀 늦긴 했죠? 늦었지만, 그래도, 예,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근데 지금 차트는, 보시다시피, 파워예요, 파워. 저는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시간 차트를 보고 있고요. 파워가, 급등을 하고 있죠. 이거 잠깐 볼까요? 이거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이 파워를 말씀드렸던 시점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있는 파동이 그렇게, 깨끗하거나 지저분하지는 않다. 깨끗한 것도 아니고 지저분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동 패턴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죠. 예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쵸? 예쁘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바로 내려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쵸? 뭐, 돌파하지 못하고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하고 여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돌파하고 바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려왔죠. 내려온 것도 모질라서, 뭐, 늦게라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일단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저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지금 급하게 올렸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영상에서 뭐라 했냐면, 얘가 이 흐름을 이겨내려면 급등하는 것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빨리 깨서, 그쵸? 여길 벗어나서 그 다음으로는 올리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이제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가면은 돌파했다가 바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뭐 몇 가지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알고 어떤 매수세, 매도세의 힘 겨루기나 이런 것도 볼 줄 알고 그런 상황에서 뭐 파동 패턴이 나오면 뭐 돌파하고 내려와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급등화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시간이 오늘이 오전이죠. 7월 31일이고 오전 2시 4분이에요. 새벽 2시 4분인데 아무튼 얘는 이걸 이겨내려면 급등신호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시면 제 영상 막 다 뭐라고 해야 돼? 다 뒤져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서 제 말들 안 간 게 거의 없어요. 잘난 척을 한 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확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는 그럼 쭈니 너는 어떻게 알았냐? 복귀를 많이 하시면 돼요. 복귀. 이제 복귀를 많이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정거점, 전저점, 파동 이게 좀 눈에 보이셔야 되고 그런 와중에 이런 어떤 캔들군들 이런 파동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 좀 알면 얘가 이걸 돌파하기 전에 급등하는 게 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첫술에 배볼 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저는 틀려도 상관이 없는 게 그 다음이 틀렸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나리오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나리오 끄집어내서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돼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게 있죠. 아마 영상 얘기를 많이 듣다 보시면 복귀란 얘기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고점, 전저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캔들건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증적으로 쭈니가 자주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거의 제 생각이란 말이죠. 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 녀석이 얘기할 때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저런 얘기를 할까를 한번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얘기한 대로 얘기도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도 빨리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이제 파워를 볼 건 아니니까 자 호주엔하죠. 호주엔 자 호엔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와볼게요. 뭐 데이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쭉 일단 한번 훑어볼게요. 쭉 훑어봤는데 최저점이 여기 있고 최저점이 있고 쭉 아주 깊게 하락을 하다가 그쵸?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고 있죠.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충분히 상승세다라고 볼 수 있고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뭐 옆으로 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상승세다 라는 거고 최고라고 나오는 거 봐서는 뭐 어쨌든 꼬리라도 일단 돌파를 하고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까지네요. 그러면 여기가 전고점이 맞죠? 꼬리로만 돌파하고 내려왔고 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상승인데 이제 전저점을 여길 긋자니 너무 멀어요 그쵸? 전저점이 될 만한 게 일단 이거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그닥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따지기엔 좀 그렇고 이게 전저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올리면 안 보이죠. 그래서 큰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데 이거로 보긴 좀 힘들죠. 근데 얘도 만약에 좀 더 키우면 얘도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죠. 근데 이건 아니죠. 이게 이제 옆으로 옮겼을 때는 왠지 이게 전저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흐름을 읽기 위해서의 전저점은 얘도 전저점으로 얘는 전저점을 볼 수 없어요. 얘도 아니고요. 얘는 전저점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나마 이 전저점하고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보이긴 얘도 이래도 사라지네. 끝까지 생기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전저점으로서의 의미는 그닥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게 전저점이냐? 이거겠죠, 이거. 여기서는 이제 현재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전저점은 분명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아주 큰 흐름은 뭐 하락을 해서 최저점인 전저점을 만들고 상승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달기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 조정을 줘서 파동상으로 만들면서 좀 지저분하네요. 그러면서 막 되게 힘들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볼 얘기는 뭐냐면 자, 일단 제가 볼 때 이걸 꼬리로만 돌파를 한 것 같은데 꼬리로만 한 게 맞는지 한번 먼저 볼까요? 자, 확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자, 그쵸? 꼬리로만 돌파했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게 뭐냐면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다가 전저점을 만들었어요. 전저점 만들고 다시 전고점을 올렸을 때 꼬리로만 돌파하게 되면 하락 조정을 줘도 재상승한다.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해되셨죠? 이걸 어딘가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를 이게 이제 하락 조정을 줬을 때 이 전저점을 건들 수도 있고 안 건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안 건드리는 게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까지 내려오면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그럼 어느 정도가 가장 좋냐?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조금 바로 올라가야 돼요. 좀 바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게, 자, 보세요. 지금 이거하고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파동은 막 이렇게 만들면서 올랐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승세죠? 상승해서 전저점 만들었죠? 다시 올라가면서 꼬리만 돌파하고, 지금 하락 조정을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너무 이뻐요. 지금 현재 이 위치가. 그래서 그 위치가 해당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좀 된다는 거죠. 물론 약간 좀 더 빠졌다가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러면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조금 힘들어지죠. 상승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올라갈 거냐? 물론 이것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걸 돌파하고 올라간다? 얘는 올라가는 척 했다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매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안 좋죠. 안 좋아요. 어쨌든 가장 큰 흐름상으로는 어떠냐면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여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내려온 건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려와도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그림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이거는 녹색으로 해볼게요. 하락 꼬리만 돌파하고 하락 조정을 주는데 이 전자점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한번 갱신하고 올라간다. 큰 양봉 나온 매수도 가능해집니다. 이러면 좀 더 좋아요. 돌파를 했다 손 치더라도. 왜? 이거 뭐예요? 파동 패턴이죠? 그래서 내려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조정을 좀 덜 주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애매하면 이거는 뭐 올라갈 수 있는데 확률상 한 60%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이게 첫 번째 거는 조정을 적당히 줬다라고 하면 70 내지 80%예요. 상승을 하겠다라는 게 이런 개념이고, 근데 돌파를 했다. 돌파를 하라고 이런 파동 패턴을 만들지 않았으면 올라가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그러면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글러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돌파를 하고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작은 캔들군이나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이러고 있더라. 이러면 또 확률이 65%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상승을 할 확률이. 근데 그게 아니라 돌파를 하고 파동 패턴을 만들었다. 일단 묻지마 매수하셔야 돼요. 매수. 그러면 올라간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수없어봤자 본전이죠. 예, 본전이면 일단 우리는 진입을 하고 보는 겁니다. 얘도 같은 개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그 전저점은 어디쯤이 될 수 있냐? 이쯤 되겠죠. 당연히 전저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요 정도쯤 해서 이제 올라간 다음에 뭐 다시 파동 만들어서 얘가 정말 더 잘 갈 거라면 올라가고 또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뭐 장땡봉 같은 거 하나 나와주면 고마운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는 게 여기서만 잘만 만들어주면 상승을 해서 이 고가를 깬 거를 돌파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뒀다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좀 힘들다는 얘기죠. 아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0%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돌파를 하고 파동 패턴이 나오더라 그런 개념이라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65%지만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흔들지만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전체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70%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보여지네요. 예,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후에는 매수를 하셨다.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여전히 좀 더 들고 계시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죠. 만약에 이제 흐름상 아주 또 좀 희박한 그림이긴 한데 이 전절점을 돌파를 했어요. 만들었는데 돌파를 했는데 파동 패턴이 아니라 여기서만 이렇게 놀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죠. 이러면 어떠냐면 올리긴 올릴 건데 이 기간이 흔들어대는 기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린다가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거리상으로 보면 요 정도 예, 그래야지 이 고점을 돌파하죠. 근데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락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관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예,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매도 관점. 그게 여러분들의 신상이 좀 이롭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한동안 매수 관점을 글러먹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지금 혹시 주무시지 않고 이거를 뭐 생방이나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저는 생방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생방도 하긴 하겠죠. 근데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뭐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거의 뭐 70% 이상은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돌파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바라봐야 되고, 더 내려오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으니까 호주 달러 엔화는 이 정도로 참고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어디선가에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상승을 하다가 전저점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코리로만 돌파하면 하락 조정 주더라도 재상승한다. 이 개념만 조금 알고 있었어도 이 차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대파동이냐 중파동이냐 차이의 어떤 그러한 뭐 이제 구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자, 얘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 엔화 그랬죠. 달러 엔화. 다른
달에는 볼까요? 달엔도 제가 데이터를 좀 끌어 와 보겠습니다. 달에는 뭐 지금 보여지는 것만 봐도 뭐 별로 뾰족한 수는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좀 축소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갑자기 미친 듯이 빠졌다가 미친 듯이 올라왔단 말이죠. 뭐, V 반등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뭐, 이걸 꼭 해석을 해야 되냐? 해석 자체를 저는 일단 안 해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막 머리 싸매면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니까. 일단 얘는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여기도 뭐 매수세가 뭐 정신 못 차리는 구간이었었네. 그죠? 예, 엄청 정신 못 차리도 여기서 뭐 정신 못 차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보합을 하다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미친 듯이 확 빠졌다가 또 막 미친 듯이 다시 올리긴 했는데, 자, 이런 거 안 읽어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정고점 전저점 그어야죠. 이거 정고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고점 전저점들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 이런 애들. 막, 말도 안 되게 막 빠졌다가, 말도 안 되게 막, 올라왔다. 이런 식의 정고점 전저점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 그러면 의미가 있는 정고점 전저점은 어디냐? 여기, 일단 그거는 볼게요. 근데 사실 지금 근데 이것도, 이 정고점 전저점도 뭐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여기가 의미가 있어질 뻔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얘 또한. 여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정고점. 자, 그리고 전저점으로서는 뭐 이때 당시 여기를 만들고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갱신을 했으니까 뭐 굳이 따지면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는 자리에서 쭉 올라서 여기 돌파를 했죠. 이게 조정 주는 것만 알아도 사실 큰 흐름은 어느 정도 읽혀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파동을 보실 줄 모르니까 그게 이제 힘들어지시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도 아까 그 뭐였죠? 호엔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좀 보실 줄 알면 좋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였잖아요. 상승세에서 정고점을 만들고 변동점을 만들었는데 다시 올렸다가 꼬리로만 돌파하면 하락장을 주더라도 재상승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 뭐 돌파를 당연히 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락을 하다가 전저점을 만들었어요. 전저점을 만들고 다시 전고점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꼬리로만 돌파하게 되면 상승 조정을 주더라도 재하락한다. 또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죠.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도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꼬리로 돌파한다. 꼬리로 돌파한다가 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저번에도 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꼬리로 돌파를 할 때 그 가격대를 건드는 거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꼬리로 여기를 지금 가격대를 건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몸통으로 걸치는 경우 있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양봉이에요. 양봉 나오고 몸통으로 걸치자마자 바로 음봉 나와. 그러면 이 개념은 어, 이, 얘가 만약 1번, 얘가 2번이면, 2번 개념은 1번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걸쳐서 거의 뭐, 몸통을 이렇게 관통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돌파를 하는데, 약간 멀찍히 있어. 그리고 꼬리가 좀 해서, 이렇게 안 달 수도 있죠. 꼭 닿아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이 정거점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라면 거의 이거라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 3번이면 거의 몸통에 걸쳤거나 꼬리만 살짝 건드렸거나 거의 뭐 달랑말랑 했거나, 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 개념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면 여기는 다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음봉이 전저점을 꼬리로만 건드려서, 그쵸?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양봉, 음봉. 자, 양봉, 음봉이 이렇게 걸쳤어. 뭐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 가격대를 거의 건들기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닿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만약 꼬리가 없을 수 있죠, 음봉도.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만 떨어졌어. 닿진 않았어. 음봉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뭐죠? 전조점이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좀 미친 듯이 급락했다가 미친 듯이 급등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표현했지만 말이 안 된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참 보기 극히 드문 상황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식 차트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까지 막 이런 걸 좀 보기 조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FX 마진 거래나 해외 선물은 좀 생각보다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지 엄청 자주 나온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나 그거에 비하면 많이 나오는 편이지 막 이렇게 뭐 매번 차트가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뭐 큰 의미를 둬서 과연 이게 왜 내려갔다가 이렇게 왜 급등을 할까 이런 거는요 차라리 해설하지 마세요. 이거 해석의 대상도 되지도 않거니와 의미도 없어요. 그럼 어쨌든 이런 거 다 퉁쳐서 없애버린다 하면 크게 본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걸쳐져 있는 전고점이나 전저점은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얘도 의미가 없고 그러면 크게 퉁쳐서 본다고 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고 해서 상승 조정을 준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었고 상승 조정을 줬다가 따지고 보면 하락을 하고 상승 조정을 주고 재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거의 꼬리로만 돌파한 개념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처럼 1번, 2번, 3번 여기 뭐 번호는 안 매겼지만 1번, 2번, 3번이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조정을 주더라도 재하락하는 그림 이게 이제 그게 지금 이게 맞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데 어딘지 몰라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서 죄송스럽긴 한데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자꾸 겹쳐요 차트가 보시면 개념들이. 물론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개념들도 있지만 일단 이런 거리도 눈에 보셔야 이 전저점을 돌파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대신에 돌파를 할 때 급하게 내렸냐 아니면 나눠서 내렸냐 에 따라서 더 내려갈지 조정을 주더라도 더 빠질지 아니면 조정을 줬다가 다시 다시 올라오는 게 정상인지 그런 개념들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 어떤 영상에서 어떤 것이 더 셀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또 왜 좀 더 빠졌다가 올렸다 다시 내려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에 안 되세요. 뭐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 게 어려워도 자꾸 듣다 보면 분명히 아주 조금씩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났을 때도 왜 돌파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지 알기 쉽죠. 그러면은 꼬리로만 돌파한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조정이 왔다라는 데서 대충 매도 치면 일단 이런 데서 청산해도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몰빵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몰빵 얘기를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완전히 내게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몰빵 하셔도 돼요. 그때 가서. 몰빵을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도대체. 오케이. 돌파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어. 준이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돌파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돌파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좀 봐야겠죠. 근데 일단 큰 흐름은 여기서는 뭐 큰 의미는 좀 없을 듯 싶어요. 아직은 다른 같은 경우는 안 쳐다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자리에서 매도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대충 매도를 쳤으면 손절 안 날라갔으면 당연히 좀 일단 버텨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보합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청산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마저도 싫다면 전전 돌파하고 대충 이쯤 와서 청산해도 굉장히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그 얘기는 이 흐름을 읽을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상승 조정을 좀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돌파하자마자 청산하고 오히려 매도 관점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보시면 키워볼까요? 흐름상으로는 일시적이나마 좀 더 떨어져야겠네요. 일시적이나마 좀 더 떨어져야 돼요. 이런 흐름을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일단은 이 전저점을 앞두고 음봉들이 내리는 게 그 중간중간 뭐 양봉 뭐 한두 개, 두세 개 뭐 이렇게 섞였는데 힘이 좋아요. 이 내리는 게 이렇게 내리는 게 일단 힘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좋은데 뭔가 좀 숨 고르기 구간을 가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약간 반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판단하기 좀 이르네요. 오늘은 좀 판단하기 이른데, 약간 확인이 좀 될 만한 건 조정을 줘도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는 보이네요. 지금 현재는 조정을 줘도 105.600 뭐 요 정도 선까지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를 좀 급하게 올라간다면 뭐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일단 그래 보입니다. 근데 큰 시나리오는 뭐 이걸 돌파해서 다시 뭐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좀 흔들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로 보여지네요. 지금 이 흐름이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으면 급등식으로 올라가는 게 그나마 조금 이제 확률이 높은 건데, 그렇겠죠?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그 개념들 하락을 하다가 전저점을 만들고 상승을 하는데 다시 내려오는 게 거의 꼬리로 돌파하는 그런 개념하고 같다라고 하면, 조정을 줘도 재하락한다, 요 개념. 예, 요 개념만 좀 알고 있으셔도 왜 이게 내려가는 게 지금 그게 정상인지가 눈에 이제 보여지시는 거죠. 매도를 칠 만한 자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다못해 이런 자리 매도 괜찮고요. 여기도 좀 괜찮은 편이고, 예, 그 전에도 있긴 있는데 좀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죠? 여기 이거는 좀 모르겠고, 뭐 여기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럼 확실히 먹은 자리, 이런 자리 좀 더 내려가기도 했지만, 왜냐면 지금 흐름상으로는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림이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침수 피해 입은 지금 빨리 복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좀 이제 코로나도 좀 빨리 끝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아주 많이 드네요. 이제 마스크 좀 지겨워요. 지겨워요. 자,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광고가 빵빵해질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